식사의 미학, 거창한 만찬보다 정갈한 혼밥이 주는 평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조용한 사색의 공간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시끄러운 연회장이 아니라 고요한 혼자만의 식탁으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최근에 성대한 만찬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들, 쉴 새 없이 오가는 건배사,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들, 그리고 그 자리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묘한 공허함. 마치 영혼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감각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교 모임과 만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음식을 먹으러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여지기 위해, 평가받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시는 여러분은 더욱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있어서 식사 자체보다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일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아니십니까? 음식의 맛보다 그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먼저 고려되는 세상. 참으로 기이한 전도된 세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른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려함 대신 정갈함을, 소란 대신 고요함을, 다수의 시선 대신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선택하는 길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식사를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입니다. 부디 편안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식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찬의 허상과 피로. 먼저 우리는 만찬이라는 것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식사는 나누는 것이라고.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함께 먹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가면을 쓰고 서로를 관찰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오랜 관찰을 통해 얻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수가 모인 식사 자리는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사회적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배역을 맡습니다. 누구는 유쾌한 사람 역할을, 누구는 경청하는 사람 역할을, 누구는 박식한 사람 역할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수행하느라 정작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 소화불량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의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기에도 바쁜데 우리의 정신은 타인의 시선을 소화하느라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러니 어찌 편안한 식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예의와 격식이라는 이름의 족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까? 어떤 포크를 먼저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누가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지, 언제 웃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옥죄일 때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제 철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의지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맹목적인 힘, 끝없이 우리를 추동하는 욕망의 근원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만찬이야말로 이 의지가 가장 추악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타인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며, 누군가는 소속되고 싶어합니다. 이 모든 욕망들이 식탁 위에서 충돌하고 경쟁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피로입니다. 깊고 뿌리 깊은 영혼의 피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교계의 만찬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계의 명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지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값비싼 와인을 마시며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에 바빴고 타인의 말은 듣는 척만 할 뿐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3시간 동안 무엇을 먹었는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음식의 맛도 향기도 질감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피로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겠다고.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마음으로 나눌 때만 가능합니다. 의무감으로, 체면 때문에 혹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참석하는 만찬은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회식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되는 모임, 네트워킹이라는 명목의 피곤한 저녁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진정으로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단지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음식의 맛을 느끼며 식사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타인의 시선도 평가도 기대도 없이 오직 그 음식 자체에 집중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그런 기억이 희미하시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식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소란스러운 연애의 식탁이 아니라 고요한 자기만의 식탁으로 말입니다. 정갈한 혼밥의 철학.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랜 세월을 홀로 살았습니다. 쉐나우어 거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저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며 저녁에는 앵글리셔 호프라는 호텔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왜 혼자 식사를 하느냐고, 왜 사교 모임에 나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왜 함께 있어야만 하는가? 왜 고독을 두려워하는가? 저의 식사는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신선한 빵, 잘 익은 과일, 적당히 조리된 고기나 생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저는 진정한 미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혀로 맛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미각은 온전한 현재의 집중입니다. 빵을 입에 넣는 순간 그 질감을 느끼는 것, 천천히 씹으며 밀의 향기를 음미하는 것, 삼키는 순간까지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미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각의 경험은 오직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타인과 대화를 나누며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며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며 먹는 음식에서 어떻게 이런 섬세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철학에서 의지의 부정을 말했습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길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정갈한 식사야말로 이 의지의 부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혼밥을 할 때 우리는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싼 음식을 주문하여 타인에게 인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먹어서 허영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앵글리셔 호프에서 식사를 할 때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며 무언가를 추구하며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앞에 놓인 단순한 식사를 바라보며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명료함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단순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토 하나를 먹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무엇인지, 어떤 맛인지, 어떤 생명력을 담고 있는지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려한 만찬의 복잡한 요리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재료가 뒤섞여 있고 화려한 소스로 덮여 있으며 장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재료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현대 사회의 복잡함과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너무나 많은 자극, 너무나 많은 선택지 속에서 우리는 정작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평생 철학을 연구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는 것을.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리는 장막일 뿐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음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선한 재료, 적절한 조리, 그리고 온전한 집중.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혼자 식사를 할 때 우리는 우리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픈가? 이 음식이 나에게 맞는가?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가? 이 모든 신호들을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만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려 과식합니다. 혹은 체면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억지로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대한 폭력입니다. 저는 항상 절제된 식사를 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식은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정신도 무거워집니다. 저는 식사 후에도 맑은 정신으로 책을 읽고 사색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식단이 정신을 맑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과도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정신도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정갈하고 단순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정신도 명료해집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완전히 혼자서 고요하게 단순한 식사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조차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점심 단 한 끼만이라도 완전히 혼자서 드셔보십시오. 아무런 디지털 기기도 없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오직 음식과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어쩌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그 불편함 너머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식탁에서 만나는 자아.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제에 도달했습니다. 혼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식사하는 것을 외로움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쓸쓸한 사람. 이것이 세간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독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자신이라는 훌륭한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각과 대화했고 제 감정을 관찰했으며 제 존재를 탐구했습니다. 혼자만의 식탁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배역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갑니까?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이어야 하고, 가족 앞에서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어야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느라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식탁에서는 다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해방입니까? 저는 종종 식사하며 제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괴롭혔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타인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의 소음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혼자만의 식탁에서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언제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모두 우리가 결정합니다.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취향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율성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타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식탁만큼은 우리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한 혼자 식사하며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때로는 한 입의 음식이 깊은 철학적 사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과는 나무에서 자라났고 햇빛과 물을 받아 익었으며 이제 내 몸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이 작은 사과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들은 소란스러운 만찬에서는 결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정신은 표면적인 대화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 식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사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는가. 농부, 운송업자, 요리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지와 하늘, 자연의 은총.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연결.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양이 질을 보장합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깊은 관계를 보장합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독을 통해 자기 자신을 깊이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과 평화로울 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언가를 갈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인에게 불공평한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혼자만의 식탁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물론 이것은 타인을 배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식사할 수 있는 능력은 자립의 표시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실하고 솔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식탁은 또한 우리에게 시간의 주권을 돌려줍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빨리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이동합니다. 그러나 혼자 식사할 때 우리는 우리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소화합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한 끼 식사에 1시간 정도를 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문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어찌 시간 낭비입니까? 오히려 의미 없는 사교에 3시간을 쓰는 것이 진정한 낭비가 아닙니까?
혼자만의 식탁에서 우리는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음식, 이 순간의 감각, 이 순간의 존재에 집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끼씩 완전히 혼자서 고요하게 식사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일 수도 있으며, 혹은 여러분이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은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다가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대한 만찬의 허상과 정갈한 혼밥의 철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식사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연결되라고, 함께하라고, 사교적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요구에 지쳐 계실 것입니다. 관계에 지치고, 기대에 지치고, 역할에 지치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인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께 고독의 만찬을 권합니다. 거창한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요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신선한 재료 몇 가지, 정갈한 접시 하나, 그리고 고요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단둘이 앉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디십시오. 천천히 음식을 바라보십시오. 그 색깔을, 형태를, 향기를 감상하십시오. 첫 입을 베어 물 때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씹는 소리를, 질감을, 맛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드십시오.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식사하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주시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단지 관찰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단순히 평화로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여러분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의 화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식탁은 그러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심오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수행이나 명상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를 단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취향, 진정한 필요, 진정한 욕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인식은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은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식사를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일주일에 몇 번 혹은 하루에 한 번 온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요한 시간을, 평화로운 순간을,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의 식탁만큼은 여러분의 성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저는 19세기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갈구하고 의미를 찾으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정갈한 혼밥의 철학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사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고요함을 선택하는 용기,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용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바깥으로 이끕니다.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만남, 더 많은 경험. 그러나 때로는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집으로, 고요함이라는 안식처로 말입니다. 혼자만의 식탁은 그러한 귀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진정으로 쉴 수 있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정갈한 혼밥은 그러한 자유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시작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 혼자 앉아서 고요하게 한 끼의 식사를 온전히 경험해 보십시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며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는 방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식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독이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을 통해, 고요함을 통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갈한 한 끼의 식사가 여러분에게 거창한 만찬이 줄 수 없는 것을 선물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깊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작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식탁에 앉으실 때 그것이 혼자든 함께든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통과하고 있는가? 만약 답이 후자라면 천천히 하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삶은 바로 이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순간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이며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정갈한 혼밥을 통해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의식과 깨어있음을 가져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식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의 고독이 풍요롭기를, 당신의 삶이 의미로 가득하기를.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